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가 사실 작년 2020년도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급반등을 보여줄 때 가장 막타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약바이오 잠깐 왔다 가고 2차전지 한번 확 왔다 가고 여러 가지 뭐 업종들이 막 흔들기를 하다가 반도체가 가장 못 갔잖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 시간, 특히 삼성전자는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면 하락일 수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너무나 지루한 시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그냥 스물스물 밀린 게 아니라 계속 줄곧 하락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종가 12만원으로 마무리를 좀 짓긴 했는데, 업종 하나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살면서 시장을 확 쥐어잡으면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되려면 그 해당 섹터로 정말 많은 거래가 유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급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따지고 보면 돈이에요. 돈. 매수세. 돈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개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주체들이 매수에 가담할 정도로 큰 폭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나쁘지 않은 시세를 좀 만들어 주기는 했는데, 소부장 쪽으로는 사실 매수세 유입은 인상적이었지만 들어왔던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오늘 국내 시장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감 지수 자체가 그냥 뭐 무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그냥 지금 최근 실적 대비 말고 앞으로 21년, 22년 뭐 연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12만원 밑에는 사실 언더밸류 구간이다라는 거는 저는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다라고 봐요. 물론 중국에서 파생되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 이 지금 반도체 시장, 디램 시장, 낸드 시장 등등 다양하게 뭐 가격 변동에 따른 주가에 대한 어떤 전망 뭐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변동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실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실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밑베이스가 깔리면서 수급까지 뒷받침되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발생된 이 시세, 과연 이제 우리 마지막 업종인 반도체 업종의 대세적인 상승 흐름에 따른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를 같이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요즘 조금 뜸한데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영업 비중을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또 진짜 필요로 한,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잘 좀 참고해 주시고,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댓글로 저도 힘을 얻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SK 하이닉스 시세입니다. 전거래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4% 가까이, 고가 4% 가까이, 오늘도 뭐 한 4% 좀 안 되는 수준에 굉장히 이틀 동안 이 몸뚱이가 큰 녀석이 이렇게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오늘 일단은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업종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못 갔죠.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못 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1월 11일 날 96,800원 고점 찍고 줄곧 내리꽂아서 정말 오랜 시간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자, 차트만 분석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시세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기준으로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외인 기간 뭐 해가지고 싹 다 매수세로 포지션을 잡았지만 가장 크게 매수가 유입됐던 거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의 매수가 어디서 들어왔냐, 누가 샀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뭐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JP모건과 메릴린치가 상위에 1,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계 거래원 상위 1, 2위가 JP모건과 메릴린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약간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강한 성향이고, 메릴린치는 특히나 초단타 성향이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의도가 있을 수는 있죠. 무조건 그들이라고 무조건 뭐 단타만 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나름의 의미 있는 매수세인 건 맞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계 창구라는 외국인이라고 찍힐 수 있는 이런 힘을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세를 쭉 유지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도 정말 대규모로 매수를 했어요. 이틀 동안 이렇게 매수를 하고,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 들어온 거 6,666억 원의 대부분은 다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순매수 상위 1위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JP모건과 메릴린치기 때문에 저는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신호탄을 쏴서 누군가가 뒤따라 붙는 수급이 좀 붙어서 매수를 계속 들어오면서 이어갈 수는 있는데, 오늘의 이 거래원 분석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환율도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147원 정도 머물러 있어요. 그나마 환율이 조금 그래도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가지 항목들을 같이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오늘 특히나 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우리 특사로 사면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삼아서 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신고가 찍었었죠. 그리고 또 대만 시장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중화권 증시도 안정권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사실 오늘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기는 해요. 오늘 이런 시세가 나온다? 명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냐 지속성이 되냐는 과연 이 메릴린치와 JP모건이 그 연속적인 시세를 만들어 주려나?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울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하이닉스의 수급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SK 하이닉스 수급 보시면요,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 주체가 강하게 매수를 때리고 있고, 특히나 수급에서 저는 단타 수장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연기금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하고 있다. 매수를 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급적인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다. 근데 좀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더더욱이나 좋게 봐야 되는 내용은요,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사업부 매출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꾸준하게 이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추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시장에서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에 따른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낸드가 1분기, 2분기 때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결국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부분, 그래서 영업이익의 토탈도 보시면은 1324억 원대에서 2배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2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3854억 원대까지 전망을 보고 있어요. 이 실적 전망치가 앞으로 실적을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이미 깔려 있고, 반도체 업황 분위기와 결국에 지수와 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도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수 동향도 꼭 한번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굳이 오늘 매수 들어온 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JP모건과 메릴린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환율이 그만큼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 동향 대비해서 오히려 환율은 조금 아쉽고, 살짝은 아쉽고, 그래서 이런 박자들이 그래도 나름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는지, 정말 다시 한번 대반전을 불러 일으켜 주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또 잘 버텨 주셨네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지 않거나 했을 때 하락을 보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더라면 개인들도 상당히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버티기 힘든 매물들로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또 하락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같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변동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위기는 한번 좀 버텨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위기는 모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분들이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어쨌든 반도체 우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요와 공급을 정말로 어떻게 좀 잘 커버링이 이루어지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결국에 캐파 증설, 결국에 이제 투자, 그렇죠? 증설 투자 소식,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또 투자 관련된 내용들 노출이 되다 보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또 받아서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12만원 밑에서는 앞으로 2021년, 22년의 실적 추정치와 전망치로 기준을 잡아서 밸류를 매기면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냥 비싸다라고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PER도 멀티플 8배 정도, PBR도 1.3배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 그 실적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또 우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19년, 20년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18년도 이때 당시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초호황기 때 좋은 성과를 내주었던 만큼 지금 우리 오히려 21, 22, 23도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이런 딱 좋은 기회는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밸류를 충분히 또 한층 더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만원 밑에서의 이런 영역대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매수 의견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의 동향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그 이후의 시세들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처럼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고 또 우리가 충분히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영역대가 넓은 이 상승 여력이 결국 업사이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업사이드가 넓은 종목들로 우리가 편입을 해야 수익을 그만큼 많이 땡겨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지금 어떤 시장이 아직 좀 찝찝한 이런 동향에서 사실 우리 VIP원님들은 트레이딩 장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와중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29% 가까이 시세를 좀 챙긴 종목이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19%대, 그렇죠? 라이프 시멘틱스도 뭐 4%, 8% 이렇게 해서 좀 쭉쭉쭉 챙겨오고 있습니다. 시멘틱스 6%, 바이오사이언스 20% 가까이, 얘도 뭐 4% 가까이, 그렇죠? 바이오사이언스, 라이프 시멘틱스. CS인드는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괜찮았는데 이쪽 섹터가 진짜 참 연속성이 없어요. 이상하게 자꾸 시세가 더 밀릴 바에는 절반 정도라도 일단은 손절을 단행했습니다. 아닐 땐 아니라고 과감하게 하고 나머지 종목들로 또 복구를 하거나 커버를 하면 되니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나름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접근을 했지만 시세가 너무 안 붙어져요. 이대로 질질질 끌리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다 싶은 건 빠르게 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손절 대응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사이언스 24%,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고, 라이프 시멘틱스도 13%대, 8%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CS인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종목들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한 종목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종목으로 커버가 되고요. 코에피션은 매도해서 뭐 종목 교체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역시 실적과 분할 매수 매도 외에는 장사가 없네요. 그죠? 수장님 교육과 리딩 덕분에 장이 좋지 않아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열심히 또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점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핑거라는 종목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시간으로 지금 현재 3.8%대까지 상승 나와주면서 내일 요것도 한번 크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VIP방에 오시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단타수장과 함께하는 회원님들이 지금 카톡방에서 다 넘어오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텔레그램만 해도 680명이 됩니다. 지금 텔레그램에서 이제 다 일로 옮기고 있어요. 왜냐면 추후에 또 카톡 리딩이 뭐 법적으로 또 규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항상 준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680명 가까이가 텔레그램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아직 다 못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700명이 넘는 회원님들이 저 한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잡주들을 추천해서 다 물리게 하고, 그렇죠? 회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꼭 좀 좋은 기회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010-229-2353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